껄림 이병률 산문집 랜덤하우스 출판사 20살 되던 해 내 매혹의 대상은 타자기와 카메라였다. 처음 그들이 내 손에 닿았을 때는 미처 몰랐던 것 같다. 어떤 운명 같은 것이 나를 이끌어 이에까지 오게 하였음을 헤아려 보니 지난 10여 년간 여행을 위해 비행기를 탄 횟수는 대략 170여 차례, 다닌 나라만 해도 70여 개국, 300여 도시가 된다. 이 책은 내가 그토록 갖고자 했던 카메라와 타자기, 바로 그들이 싣긴 운명의 행로를 따라 길 위에 서고 찍은 사랑과 인연과 사랑의 거축의 수줍은 기록들이다. 이병률은 한국일보 신문회로 등단한 시인이며 오랜 기간 MBC FM에서 신해철, 유희열, 이소라 등의 DJ가 진행했던 FM 음악도시의 작가 일을 했다. 펴낸 시집으로 당신은 어딘가로 가린다. 바람의 사생활이 있으며 제11회 현대시학 작품상을 수상했다. 지금도 여전히 그는 위에 있으며 석간처럼 다시 또 어딘가로 가기 위해 밤낮 없이 지도 위에서 서성대는 중이다. 내가 걸어온 길이 아름다워 보일 때까지 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열정이라는 말. 열정이란 말은 한철 태양이 머물다 지나간 들판에 냄새가 있고 이른 새벽 푸석푸석한 이마를 쓸어올리며 무언가를 끼적이는 청년의 눈빛이 스며있고 언제 모르지만 언젠가는 타고 떠날 수 있는 보너스 항공권 한 장이 들어있는 울림그림이 있다. 열정은 그런 것이다. 그걸 모르면 숨이 막힐 것 같은 어둠의 여인 상태가 되고 그걸 갖지 아니하면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낯선 도시에 떨어진 그 암담함과 다르지 않다. 사랑의 열정이 그랬고 청춘의 열정이 그랬고 먼 곳을 향한 열정이 그러했듯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것. 이를테면 열정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넌 자와 건너지 않은 자로 비유되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강물에 몸을 던져 물살을 타고 먼 길을 떠난 자와 아직 채 강물에 발을 담그지 않은 자, 그 둘로 비유된다. 열정은 건너는 것이 아니라 몸을 맡겨 흐르는 것이다. 치황다리기. 옥상에 말리르고 널어놓은 젖은 수건을 그만두고 오는 바람에 며칠째 수건이 없다. 필요한 것인데도 5일가량 돈을 아끼려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사고 보니 이건 수건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 행주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행주다. 괜찮다. 취향을 바꿔버리면 그만이니까. 마른 손수건을 접을 적에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수건을 십자 형태로 접는가? 아니면 길게 두 번 접어서 다시 반으로 이렇게 접는가? 상표가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게 접는가? 아니면 상표가 드러나게 접는가? 접은 손수건을 다리미로 꾹 눌러 각을 세우는가? 아니면 손수건에 선명한 주름이 생기는 걸 죽을 것처럼 싫어하는가? 괜찮다. 여행은 당신의 그런 사소한 취향을 다려 펴주는 대신 크고도 굵직한 취향만 남게 할 테니. 멕시코 이발사. 나는 이발사라는 직업을 좋아하지. 청결하잖아. 청결하지 않은 이발사는 본 적이 없어. 어느 날부턴가는 이발소에 가는 일이 촌스러운 일이 돼버려서 더 이상 가지 않지만 난 여행을 가서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자르야 할 일이 있으면 이발소를 찾아가 앞머리가 눈을 찌른다거나 며칠 동안 머리를 감을 수 없어서 떡지 머릿속으로 스물스물 뭔가가 기어나오는 기분이 들면 역 앞에 내려 이발소가 있는지 두리번거리지. 이발소에야만 해. 달짝지근한 미용실의 냄새가 아닌 비누 냄새. 나는 왜 그런 이발소에 있잖아. 말이 안 통해도 괜찮아. 이발소에서 파마를 해달라고 할 건 아니니까. 일단은 들어가서 흰 천을 두르고 앉은 다음 머리를 한 손으로 잡아당겨서 이발사가 잘라야 할 길이를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싹둑하는 제스처를 보여줘야지. 맨드는 꼭 하게 내버려 둬야 해. 네팔에서도 중국 루주에서도 루마니아 시골 마을에서도 내가 이발사에게 면도를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듯 찜찜한 표정을 보였거든. 대신 면도날은 끓는 물에 소독한 다음 면도해달라고 하는 게 좋아.
나 때문에 일부러 물을 끓이게 하는 할이 있더라도 그게 좋아. 멕시코의 곤잘레스 할아버지는 기막힌 이발사였어. 60대의 할아버지였는데 그 손길 있잖아. 일개 머리통에 불과한 것을 대하는 자세가 예술적이었어. 뭐랄까. 배려가 넘치면서 정확하고 심지어 부드럽게까지 했는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조언을 생색내지도 불어 드러내려 하지도 않았다는 거야. 앞건은 역시 멘도였어. 그는 3개의 컵을 가져다 나에게 향을 맡게 했는데 비누 거품을 만드는 그 통엔 각각 향이 다른 비누가 담겨 있었거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게 하는 거야. 이 정도면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프로인지를 알 수 있겠지. 물론 머리 감길 때 역시 손님이 선택한 향비누로 머리를 감겨주더라고. 난 적어도 남을 위한 배려가 그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해. 한 가지 비누만으로 모든 손님의 머리를 감기고 면도를 해주는 것도 뭐 나쁜 일이긴 할까마는 왠지 존중받는 느낌이잖아. 내 머리카락과 수염이 존중받는 거잖아. 그 기분이 나쁠 리 없잖아. 다음날 아침 나를 깨운 건 이발소에서 내 머리를 감겨준 그 비누 향이었어. 달콤했어. 나쁘지 않았어. 그렇게 시작됐다.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 얘기해 줄까요? 우선 흰 도화지의 한가운데를 눈대중으로 나눈다. 맨 위에서부터 아래 끝까지 줄을 내려 꺼요. 일선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왼쪽 벽과 오른쪽 벽을 나누는 건데 우선 지금 당장은 평면처럼 보이지만 이 두 벽은 정확한 90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골목에서 오른쪽 골목으로 가려면 90도 몸을 회전해야 되는 기역자 벽인 거죠. 일단 왼쪽 벽에다가는 한 남자를 그려요. 벽 쪽에 몸을 바싹 붙이고 오른쪽 벽을 향해 몸을 돌리고는 살금살금 숨바꼭질 하듯 눈치를 보고 있는 옆모습의 한 남자를요. 오른쪽 벽 역시 마찬가지로 한 여자를 그려요. 여자 역시 벽 쪽에 붙어서 조심스레 누군가를 훔쳐보기라도 하듯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 옆모습 여자를요. 실제 거리는 몇 센티에 불과하지만 90도로 꺾인 벽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저 벽 뒤에 누군가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죠. 그림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지해 있지만 1초 후 만약 그 두 사람이 앞으로 조금만 움직인다면 코를 부딪히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시 1초 후 두 사람 모두 화들짝 놀란 나머지 몸을 정반대로 되돌려 멀리 뛰어가버릴지도 몰라요. 사랑의 시작은 그래요. 어떤 이상적인 호감의 대상이 한 번 내 눈을 망쳐놓은 이후로 자꾸 내 눈은 그 사람을 찾기 위해 그 사람 주변을 맴돌아요. 한 번 본 게 아닌데 다인데 내 눈을 못쓸 곳으로 중독된 무엇처럼 그 한 사람으로 내 눈을 축축하게 만들지 않으면 눈이 바싹 말라 비틀어질 것 같던 거죠. 하지만 이 그림은 혼자서만 애태우는 사랑이 아니라 두 사람이 동시에 서로의 존재 때문에 애달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부딪히고 나면 아마도 두 사람은 마음을 터놓으면서 자신의 감정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게 될지도 모르죠. 사실 난 오래전부터 당신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이 말을 동시에 둘이서 상대방이 똑같은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말이 골목 가득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이 만났으니 서로를 훔쳐보기 위해 수도 없이 벽 모서리에 얼굴을 기댄 자리는 더 이상 닳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그래요. 한 사람의 것만으론 다 할 수 없는 것. 그러기엔 턱없이 모자라고 또 모자란 것. 그래서 약한 물살에도 떠내려 가버리고 마는 것. 한 사람의 것만으론 이어붙일 수 없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 자, 지금까지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 얘기를 했어요. 이 그림 제목은 그렇게 시작됐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과연 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달라. 당신은 모든 것에 있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하는 시간, 약속 장소에 나가는 시간, 비디오로 본 영화가 끝나고 엔드 크레디트가 다 올라가고 나서도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당신은 스톱 버튼을 누르며 심지어 전화 받을 때도 벨이 5번 이상 울린 다음 후에야 겨우 받기 위해 몸을 움직인다. 그러니 당신에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어쩌면 사랑하는 일에도 당신은 똑같은 속도를 표시할지도 모른다. 그게 문제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 시간을 송두리째 나에게 내줄 수 있냐는 거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내준 그 시간 동안 당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다. 당신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처럼 늘 익숙하고 늘 당당한 것이 아니라 조금은 애절하고 조금은 울컥하는 그 무엇이었으면 하는 거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른다면 나는 당신에게 그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다. 나와 사랑을 시작할 거라면 그냥 나에게 이렇게 말 붙이면 되는 거다. 넌 뭘 좋아해? 난 TV를 크게 켜놓고 만화책 보는 시간이라 친구가 사준 창가 화분에서 떨어진 잎사귀들을 주워 물컵에 담아두는 일이라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좋아해. 너무너무 좋아해. 아마 당신의 나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공중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내 어깨에 내려앉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새는 내기하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제 됐어. 그녀가 침묵을 깨고 이제 시작한 거야. 축하한다고. 나는 그렇게 시작하고 싶은 것이다. 당신의 습관을 이해하고 당신의 갈팡질팡하는 취향들을 뭐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당신의 먹고나 핫도그 막대를 버려주겠다며 오래 들고 돌아다니다가 공사장 모래 위에 이렇게 쓰는 거 사랑해. 그러니 나에게 시간을 달라. 나에게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거북이 한 마리.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 하는 일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일로 몇 분에 죽을 것 같은 고비를 겪은 적이 있는 사람한테는 사람 믿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마음 아프게도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이 많아 아주 먼 나라에 가서 살게 된 사람이 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인데 사람을 덩지는 일이 나라를 덩지는 일이 돼버린 사람. 쓸쓸한 그 사람은 먼 타국에 혼자 살면서 거북이 한 마리를 기른다. 매일매일 거북이한테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인다. 말을 붙인다. 그럴 일도 아닌데 꾸짖기까지 한다. 불 꺼진 집에 들어와 불 켜는 것도 잊은 채 거북이를 찾는다. 외로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세상 어딘가에 있을 거란 확신으로 거북이에게 기댄다. 그런데 왜 하필 거북이였을까? 거북이의 고속도로는 절대로 멀리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보다도 아주 오래 살 테니까요. 도망가지 못하며 무엇보다 자기보다 오래 살 것이므로 내가 먼저 거북이의 등을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 이 두 가지 이유가 그 사람이 거북이를 기르게 된 이유.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심하게 다친 사람의 이야기.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다녀와 일을 하고 있었다.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가 찍혔다. 던이란다. 던은 내가 두 번째 앙코르와트에 갔을 때 사흘 동안 사원을 안내했던 친구. 21살이었고 얼굴이 까맸고 축구를 좋아했고 사원에서 나를 기다린다고 해놓고 잠이 들어 나를 잃어버렸던 친구. 내가 앙코르와트가 좋아 그곳에 한 달 정도 살고 싶다고 했을 때 다시 오면 연락 알려지지 않은 작은 사원에도 데려다 준다고 했던 다시 오게 되면 그땐 일반 숙소가 아니라 농담처럼 너희 집에 머무겠다 했을 때 다 좋은데 우리 집은 전기가 안 들어와서 어두워라고 말했던 국제전화를 걸어온 네가 턴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해 서 있는 그 몇 초 동안 나는 내가 돌아온 날짜를 헤아렸고 내가 두고 온 것이 있는지를 되돌아봤고 사원의 조각과 나무와 바람들을 떠올리느라 대답이 늦었다. 나는 웃을 수도 없었고 왜 전화했으라고 물을 수도 없었고 잘 지냈니라고 물을 수도 없어 싱긋게 말했다. 한국에 온 거야? 아니라고. 캄보디아라고 됐던 그가 언제 올 거냐고 묻는다. 더는 내가 다시 오게 되면이라는 가정으로 그에게 수도 없이 물었던 질문들을 기억하고 내가 곧 올 줄 알았나 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렇게 금방 돌아갈 거라고 그는 믿었단 말인가. 나는 말을 잊지 못한다. 내가 오면 공항에 나와주겠다고 한다. 내가 오면 호수에 가서 수영하자고 한다. 나 오면 예쁜 여자친구들도 많이 소개시켜 줄 것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탑프롬 사원에도 다시 꼭 가보자고 한다. 그렇게 쓸쓸히 전화를 끊고 세수를 하겠다는 마음이 들어 욕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는데 내 얼굴은 못으로 붉어져 있다. 그것이 앙코르와트를 감싸던 노을 같기도 하고 앙코르와트를 적시던 아침 태양 같기도 했다. 어쨌든 그것은 세수를 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을 붉었다. 혼자는 좋아. 내가 그의 친구가 되기를 한 건 그가 이름을 두 개나 가지고 있었다. 모리스 탱ዣ 트란트롱. 아버지가 프랑스인이고 어머니가 베트남인이어서 그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
퐁피두 센터에서 열린 한국영화 축제 기간 동안 그를 알았는데 그는 한국영화에 관심이 많은 영화 제작자, 그의 대표작은 산타르크였다. 어느 날 그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 초대라기보다는 저녁 식사 때가 되었는데 마침 찾아간 우리 집 근처의 식당이 문을 닫는 바람에 친구는 그냥 자기 집에 가서 간단하게 뭘 만들어 먹자고 제안했다. 그의 집은 식물이 많았다. 이국적인 나무들이 주택 정원에 심어져 있었고 한쪽 하단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허브를 잘라 생수병에 넣으니 물은 훌륭한 허브차가 되었다. 식물을 사면 웬만한 건 땅에다 심는다고 했다. 식물이 많은지 왠지 그가 달라 보였고 할 수만 있다면 그의 집을 훔치고도 싶었다. 정원에 가득한 식물로도 모자라 실내에 들여놓은 화분은 식물원을 연상케 했다. 부엌 식탁 옆에 놓인 시클라멘 비슷한 꽃이 보기 좋다고 하니 그가 말했다. 걔는 여행 갈 때 나랑 같이 가. 여행을 한 달 전에 태국 갈 때도 같이 갔어. 공항에서 뭐라고 안 해? 나갈 땐 괜찮은데 태국에 입국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 걔 데리고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까다로웠다고. 난 잠시 당황했다. 그럴 수 있는 것들이, 그러고 싶은 것들이 내게 몇이나 될까? 얘가 아프지 않아? 가스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와서는 시름시름 앓더라고. 여행 후유증이고 마치 사람처럼. 근데 걔나 고양이라면 데리고 다니는 거 이해하겠는데 정말 이상하군. 그래서 이혼했어. 그런 날 싫어해 내 얘기잖아. 아 미안. 혼자가 좋지. 혼자 좋지. 그가 나에게 보내줄 크리스마스 카드를 기억한다. 소포를 받아보니 엽서 거기에 납작하고도 투명한 플라스틱 통이다. 두께는 1cm 정도. 재활용 용기 같은데 무엇에 쓴 용도인지는 잘 모르는 그 안에는 껍질을 벗겨내지 않은 보리가 들어있다. 흔들면 소리가 날 정도. 마당에다 기르던 보리를 말린 거라고 했다. 매직펜 같은 걸로 플라스틱 표면에 간단한 인사를 적어 보내왔다. 그 예쁜 카드를 받고 난 이렇게 혼자 말을 했다. 혼자 사니까 시간이 많지? 나도 그게 좋아. 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데리고 여행하는 사람이 부럽기도 하지만 어느 한편 그것들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불편할까를 먼저 생각하곤 했다. 나는 여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여전히 신기하다. 트렁크 가득한 채, 게다가 그걸 다 읽어버리는 사람은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평소 즐겨 먹는 원두커피, 두툼한 일기장, 잠옷, 메일. 탱고. 그날 탱고 공연을 보고 나온 날,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밤하늘에 초성달이 위태롭게 떠있던 날, 골목길을 혼자 걷다가 골목길을 돌기 위해 몸을 꺾는 순간 나도 모르게 탱고 스텝을 흉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웃었다. 그날 본 탱고 공연이 너무 대단해서 다음날 아침 눈을 뜨면 탱고 학교에 가보겠다고 마음먹었다. 쉽지는 않겠지만 탱고를 배워도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탱고는 세상에서 가장 강렬하면서도 로맨틱한 춤이라는 인상이 내게 있었다. 탱고 학교에는 나처럼 여행 온 사람들이 많았다. 조금 떨렸던 것 같다. 사진이나 영화로만 봐왔던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했었다. 강사는 긴장도 어려움도 모두 없애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자꾸 강사의 발만 밟기 일쑤였다. 그래도 미안해하지 말라고 한다. 남의 발에 밟히는 일이 자신의 직업이라면 발을 몇 번쯤이나 밟았을까? 도대체 땀을 얼마나 흘렸을까? 오늘도 난 그곳에 갔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몇몇 외국인 커플도 탱고를 배우기 위해 와 있는 모습이 보였다. 스위스에서 왔다는 세실이라는 이름의 너도 그들 틈에 끼어 있었고 날씬했고 진지해 보였고 무엇보다 인상이 부드러운 강사는 나와 너를 앞으로 불러내어 지금까지 그냥 간단한 동작들을 해 보이라고 말한다. 나는 창피했지만 내 손을 잡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게 괜찮아진다. 내가 너의 발을 밟을 때마다 우릴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웃었지만 그럴 때마다 넌 더 열심이다. 내가 자꾸 너의 발을 밟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두 손을 들어 보였더니 강사는 벽에 붙여있는 사진 한 장을 가리킨다. 알 파치노가 주연한 영화 여인은 한 개 포스터에 있는데 거기엔 이렇게 써 있었다. 잘못하면 스텝이 엉키죠. 하지만 그대로 추면 돼요. 스텝이 엉키면 그게 바로 탱고지요. 그 문구를 읽는 순간 내 앞에 버려진 모든 상황들이 로맨틱하게 다가온다. 로맨틱한 뭔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탱고를 배우려 한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는다. 내가 자연스럽지 못하게 손수건을 꺼내 너의 구두를 닦아주려고 하는데 너는 그러지 말라면 내 손을 잡았고 다른 한 손으로 구두 콧등을 쓱쓱 닦아낸다. 너는 고맙다고 웃으며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차례로 나가 스텝을 익히고 나서 10분간의 휴식 시간이 있었고 강산에 특별히 시범을 보여준다면서 조수점으로 보이는 여인과 탱고를 추기 시작한다.
춤을 추는 두 사람은 잔잔한 호수를 걷는 새들처럼 부드럽고 날렵하다. 나는 순간 탱고의 의식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 조금이라도 스르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절대 출 수 없는 춤. 저런 춤을 추는데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순간 벽에 붙던 포스터의 글씨가 이렇게 읽히기 시작한다. 사랑을 하면 마음이 엉키죠. 하지만 그대로 놔두면 돼요. 마음이 엉키면 그게 바로 사랑이죠.